자, 이 전 시간에 했던 걸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있죠? 요거 보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학 기초이론, 여기서는 세 문제를 물어봅니다. 첫 번째 테마 1의 부동산의 개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부동산의 분류,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물어봅니다. 자, 뒷장 넘겨보시면 그 테마 3의 부동산의 특성, 여기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세 문제 물어봅니다. 자, 다시 돌아올게요. 부동산의 개념을 한번 그냥 얘기하지 말고 복합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그래서 이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합 개념. 자, 복합 개념 하면 항상 법경기 기억나셔야 됩니다.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자, 이렇게 세 가지 각도에서 다양한 형태로 해서 부동산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술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은 대가리만 기하시면 돼요. 대가리. 부동산 하나의 뭐 자연이다, 그 다음에요 공간이다, 이렇게. 세 번째는요 위치, 마지막으로 환경,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기술적 개념입니다. 자, 경제적 측면에서는요 자산이다, 그 다음에요 자본이다. 세 번째는요 생산 요소. 네 번째는요 소비재다.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의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요거를요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법률적 측면에서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자, 첫 번째는요 협의의 부동산이다, 그 다음에요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협의의 부동산은요 우리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입니다. 광의의 부동산은요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에다가 다른 법률에 따라서 등기 등록을 요하는 것들이죠, 다 포함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협의의 부동산은 우리 민법에 따르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런 걸 얘기한다.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 위에는 뭘 얘기한다고요? 정착물. 정착물이라는 것은 토지에 쫙 달라붙어서 쉽게 이동할 수 없는 것들이죠. 요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인정돼야 됩니다. 여기는 대표적인 게 건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물. 그리고 건물의 형태가 아닌 것들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담장이라든가 아니면요 뭐 축대라든가 아니면요 뭐 도로 위에는 포장, 육교, 지하도, 터널 뭐 이런 거 있죠. 아니면 나무들 혹은 나무들의 집단. 자, 수목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 민법에 따른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법에 따른 부동산. 근데 이런 것들은 자, 이 정착물 중에 어떤 것들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이라는 얘기죠. 예, 독립된 부동산이라는 얘기는 얘만 따로 팔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면요 얘만 따로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 같은 경우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합니다. 자, 별도로 팔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별도로 담보 잡히고 돈도 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담장만 네가 사가라, 아니면 그 도로 위에는 껍데기만 네가 사가라, 이러지 않겠죠. 얘네들은 토지에 달라붙는 순간 토지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독립성이 없다, 이래줘요. 알겠죠? 독립성이 없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이 나무 혹은 나무의 집단들은요 원래는 독립성이 없지만 이 명인 방법을 갖추어서 공시한다면, 명인 방법, 요거는 이제 관습법상 울타리 같은 거 쳐놓고서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공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합니다. 독립성이 인정이 돼요. 다만 이거는 등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는 없다는 얘기죠. 다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성이 있다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의의 부동산은 당연히 이렇게 우리 민법에 따른 부동산을 당연히 포함하는 거고, 여기에 그러니까 어디 갔어요? 토지하고 정착물은 포함되는 겁니다. 정착물은 포함하는데 여기에 다른 법에 따라서 등기 등록을 요하는 것들이죠. 이걸요 준부동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면 의제부동산,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고 여기 있는 것들은 다른 법률에 따라서 전부 다 등기 등록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다 이제 동산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다 뭐라고요? 동산인데 때로는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겁니다. 예컨대 이거는 전부 다 부동산 감정평가하듯이 다 감정평가입니다. 그리고 얘네들 전부 다 저당권 설정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저당권 설정하듯이 저당권 설정 대상이에요. 그리고 또한 얘네들은 어떤 것들은요 중개활동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이렇게 눈도장을 쭉 찍으시면 됩니다. 볼게요.
자, 선박, 자,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리고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하게 되면 임목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별도로 팔 수도 있고, 때로는요, 별도로 담보 잡히고 돈도 빌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목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어권, 광업권, 이런 것들은 다른 법률에 따라서 타 법률에 따라서 전부 다 등기 등록을 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 정도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하면 한 80% 내지 한 90% 정도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약간 부족한 것들은요, 3월 달에 할 겁니다. 약간 살점을 더 붙이는 거는요, 언제라고요? 3월 달에. 자, 이번에는 그 밑에 부동산의 분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토지를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택지지역, 그 다음에요, 농지지역, 그 다음에요, 임지지역,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걸 또다시 이제 세세하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택지라는 거는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요걸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 다음에 농지는요,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수원지역,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요, 용재림지역, 신탄림지역,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이때 이렇게 대분류 상호 간에 이렇게 대분류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다. 이런 땅 있죠? 바뀌는 과정에 있는 땅, 이런 땅을요, 후보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후보지. 자, 대종상 후보지 하는 것처럼 대분류 상호 간에 전환될 때는요, 후보지.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분류된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는 땅, 이런 땅을 뭐라고 하냐면 이행지다 해줍니다. 이행지. 자, 기억하세요? 자, 대분류 상호 간에 전환 과정에 있는 땅을요, 후보지. 소분류된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는 땅을요, 이행지 해줍니다. 자, 그리고, 요걸 뭐라고요? 요걸 택지라고 하는데, 요거 택지라고 하죠? 택지인데, 우리 건축법에 따르면 이제 대지라는 용어도 씁니다. 근데 대지하고 택지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요거보다도 훨씬 넓은 개념이 좀 있습니다. 자, 택지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아닙니까? 안 지어져 있는 땅인데, 우리 주변에 있는 땅들이 거의 다 택지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택지라 하더라도 사이사이에 그 도로가 있다. 도로 위에다 건물 지을 수 있나요? 없죠. 하천 위에다 건물 지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뿐만 아니라 건축할 수 없는 땅이죠. 모조리 합쳐서 이 부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부지가 가장 넓은 개념이다. 아시면 돼요? 부지가 뭐라고요? 가장 넓은 개념이다. 그 위에 바로 써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택지 부분을 또 다른 형태로 좀 알아볼게요. 또 다른 형태로. 어떤 형태로 알아보냐면, 자, 먼저 나지, 얘는요, 건부지. 그 다음에 요거는요, 뭐 부지, 요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공지 이렇게 적어보세요. 공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나지라는 것은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땅을 나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건부지는요,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땅, 이걸요, 건부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이라는 것은 토지뿐만 아니라, 그 건물뿐만 아니라 각종 정착물이죠.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그 육교가 설치됐다. 그것도 건부지는 건부지입니다. 도로가 깔려있다. 아스팔트가 깔려있다. 이것도 건부지는 건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지라는 것은 순전히 빈 땅 있죠. 흙으로 되어 있는 땅 있죠. 아무것도 없는 이런 땅을요, 나지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나지는요, 건축물이 없는 땅, 건부지는요, 건축물이 있는 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토지보상 평가 지침에 따르면 이렇게 볼게요. 자, 그 나지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들은 공법상의 규제는 다 받습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이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다. 이 지역이 이종 전용 지역이다. 그럼 그거 다 받아야 되는 거지. 안 그런가요? 다 공법상의 규제는 받습니다. 다만 개인들 간에 설정하는 민법상 권리들이죠. 예컨대 지상권이라든가 임차권, 그 다음에 지역권 같은 거 있죠. 이러한 사법상의 권리가 있는데 사법상의 제한은 아직은 없는 땅. 그러니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설정이 안 돼 있는 깔끔한 땅, 이런 땅을요, 이거를 나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농작물의 경작 등에도 이용되지 않고 있는 땅. 그러니까
농지나 임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택지 중에서 주로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빈 땅이죠. 이걸요 나지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공지라는 것은 어떤 땅이 있는데 이 땅에다가 자, 이 용적률 건폐율에 따라 건물 지을 거 아닙니까? 지었는데 이 정도에서 지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남겨놓은 땅이 있죠. 이걸 뭐라고요? 공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게요. 그 밑에 요거 정의가 되셔야 돼요. 그 밑에 어떤 사람이 이만한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필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따만하게 큰 땅을 갖고 있다. 이것도 하나예요. 필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긴 땅을 갖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필지입니다. 그래서 필지별로 이렇게 요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네, 필지다 해줍니다.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한 단위지 면적 단위가 아닙니다. 필지다. 자, 요거는 면적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필지별로 지번이 부여됩니다. 근데 이게 57번지랑 57, 58번지, 59번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번이 부여되는 등록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볼게요. 어떤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다 감정평가합니다. 여기 그래서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여기 조그만 도로가 있길래 뚝뚝 자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제곱미터당 얼마다 이렇게 이 정도는요 제곱미터당 얼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그래서 가치 평가하기 위해서 가격 평가하기 위해서 가격대가 비슷한 놈을 뚝뚝 잘라놓은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획지다 해줍니다. 획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이렇게 자,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여기 땅을 여기다가 이제 건물을 어떻게 거꾸로 했네요. 이렇게 건물을 딱 짓고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건물을 이렇게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정지 작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좀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잘라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건물을 딱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땅을 뭐라고 하냐면 이 법지다 해줍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법지다. 얘는 법으로는 소유권이 있습니다. 법은 소유권 윗집 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여기는 뭐 축대 같은 거 쌓을 수밖에 없는 거죠. 활용실은 거의 없는 땅 이런 땅을요 법지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바닷가가 이렇게 있는데 바닷물이 최대한 밀려왔다. 여기까지를요 최고 만조수 이선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물이 안 들어오니까 곧바로 이 소유권을 부여했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이 막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뛴 다음에 여기서부터 뭐 가배 소유다 이래서 이제 지적 공부에 등록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요 땅 있죠, 요 땅. 요 땅을 뭐라고 하냐면 요 땅을 빈지다 해줍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빈지. 소유권은 비어 있다는 얘기죠. 소유권은 비어 있다. 자, 그렇지만 뭐 아직은 물이 안 들어오는 거죠. 아직 물이 안 들어오니까 활용실은 아주 높은 땅 이런 땅을요 빈지라는 겁니다. 빈지. 그 다음에 열어볼게요. 여기가 이제 도로가 있는데 도로에 접하면이 전혀 없는 땅 이걸 뭐라고요? 맹지다 해줍니다. 문장이라고요? 맹지. 맹지 상태에서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 건물을 지어서 허가를 맡으려면 여기 이제 도로 나가는 통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뭐 지역권 설정 계약 해갖고 앞에 있는 땅하고 돈 좀 주면서 이렇게 통행로를 확보할 수도 있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은 땅을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땅 모양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마치 자루 모양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 그 대지하고 이름은 똑같은데 한문이 다릅니다. 한문이 요게 오드이자를 써서 이렇게 자루 모양 대자입니다. 자루 모양 대지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잡다한 용어들 보겠습니다. 자, 소지라는 것은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 이걸 뭐라고요? 소지라는 겁니다.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보통 선화지 감가를 행한다. 이거는 답이 주어져 있네요. 선화지에 대해서는 가치를 감액이 시킨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화지를 얘기합니다. 선화지. 그 다음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로 집안이 홍수 등으로 절토되어 하천의 바닥으로 된 토지, 이걸 뭐라고요? 포락지라고 하는 겁니다. 포락지. 자, 저 혹시 저 못 알아듣는 분을 위해서 써드릴게요. 포락지다. 이렇게. 자, 포락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토지 중에 집가상승화를 기대하면서 장기간 방치해놓고 있는 땅, 요걸요, 공한지라는 겁니다. 공한지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토지. 요거는요, 공안지를 포함해서 상당히 넓은 개념입니다. 어쨌거나 도시 토지가 됐든 농촌 토지가 됐든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린다. 그러면 다 그거는 유휴지가 되는 겁니다. 유휴지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지 등이 정상적으로 쉬고 있는 땅. 요걸요, 휴한지다. 이렇게 합니다. 휴한지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이제 전 시간에 여러 가지 용어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자, 마지막 테마입니다. 마지막 테마. 자, 부동산의 특성은, 이제 건물의 특성은 시험에서 안 물어봅니다. 토지의 특성을 물어보는데, 토지의 특성은요, 자연적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신이 있다면 신이 인간에게 이런 땅을 준 거 아닙니까? 이런 특성을요, 자연적 특성. 요거는요, 인문적 특성이라고 해서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부여한 특성을요, 인문적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먼저, 자연적 특성은, 토지는, 자, 물리적 힘을 가한다 하더라도 이동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부동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꼼짝 못한다는 얘기죠. 부동성. 그래서 내가 제주도에 가서 물건 2개를 구입했는데 하나는 돌하루방, 하나는요 토지를 구입했죠. 그럼 내 거라는 사실을 널리 알린다. 이걸요 소유권을 공시한다 해줍니다. 그러면 돌하루방은 어떻게 하면 돼요? 들고 오면 되는 거죠. 가져오면 될 거 아닙니까? 이 점유를 요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토지 자체를 가져올 수 있나요? 없는 거죠. 어휴, 큰일 났네. 그래서 이거는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공적정보에다 그 명의를 바꿔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법률로, 법에서 인정을 해주겠다 합니다. 네 걸로. 자, 이렇게 하는 걸요. 등기한다 해줍니다. 등기를 요할 수밖에 없네요. 자, 두 번째는,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소모되거나 마모되는 게 아니죠. 이걸요. 영속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속성.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아주 영원히 존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땅을 10억에 구입해서 한 30년 있다가 100억에 팔 수도 있죠? 이런 걸요, 소유이익이라는 겁니다. 소유. 그리고 갖고 있으면서 또 이익도 생겨요, 안 생겨요? 뭐 이용하면서 이익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타인에게 빌려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시장이 매우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정 기간 누구한테 빌려준다 하더라도 이게 달아 없어지나요? 그대로 있는 거니까 임대차 시장이 매우 발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그 생산비를 투입하더라도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 이걸요 부증성이 있다 해줍니다. 부증성.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토지가 이만큼인데 요만큼 바다로 쓰이고 있습니다. 바다 밑에는 땅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여기 농지가 있고 여기는 택지가 있다면 자, 생산비를 투입한다 하더라도 요만큼을 더 이상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이걸요 부증성이라 하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지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꾸 토지 부족 문제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토지든 똑같은 게 없다는 얘기죠. 동일한 토지는 없다 하는 걸요 개별성이 있다 해줍니다. 개별성. 자, 우리 맥주 같은 경우는 똑같은 거를 전국에 배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끼리 맞바꾸는 걸요 물리적 대체를 하는 겁니다. 근데 토지는 똑같은 게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물리적 대체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다른 토지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한 이 맥주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이 형성될 수 있죠. 근데 토지 한 평은 전국 어디 가나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토지든 다른 토지하고 붙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요 인접성이 있다 해줍니다. 인접성. 자, 그러면 어떤 지역이 있는데 이렇게 주택가가 딱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연탄공장을 딱 차렸다. 연탄공장. 그럼 남한테 피해를 줘야 안 줘요?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 보상하면 보상도 안 한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정책론에서 할 겁니다. 남한테 이게 피해를 주는 거 있죠. 그러면서 보상도 안 하는 걸요 외부 효과 혹은 이익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둘 다 합쳐서요 외부 효과라는데 이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근처에 있으니까 피해 보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이 피해 봐야 안 봐요?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인접성 때문입니다. 인접성. 그리고 얘가 만약에 땅이라든가 건물 들고 다른 데로 옮길 수만 있다면 피해 봐야 안 봐요?
한번 보죠. 부동성 때문입니다. 꼼짝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피해보는 겁니다. 외부 효과의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인문적 특성 알아볼게요. 자, 토지는 별다른 법적 제한이 없다면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 이걸요,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겁니다. 뭐의 다양성이라고요? 용도의 다양성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토지가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바다로 쓰이고 있고, 농지로 쓰이고, 택지로 쓰이고 있는데, 자, 얘를 생산비를 투입한다 하더라도 늘릴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이 부중성 때문에 늘 수 없는 겁니다. 없어요. 그래서 물리적, 그 다음에 절대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해줍니다. 물리적, 절대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자, 다만 만약에 택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농지를 택지로 바꿔서 공급은 가능해요, 안 해요? 하죠. 그리고 농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요, 바닷물을 메꿔서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물리적인 절대량이 늘어났어요? 그냥 이 부분이 다른 용도로 바뀌었을 뿐이죠. 이렇게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 이걸요, 경제적 공급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경제적 혹은 용도적 공급. 이건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뭐, 당연히 용도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이번에는, 토지는, 자, 항상 인위적으로, 때로는 다른 토지와 합쳐서 이용할 수도 있고, 잘라 팔 수도 있다. 이걸요, 병합하거나요, 분할이 가능하다 해줍니다. 병합 혹은 분할이 가능하다.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요 표현은 약간 어려운 표현인데 요거는 3월 달에 할 겁니다. 어쨌거나 토지를 계속 합치다 보면 계속 이 가치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걸요, 규모의 경제를 하는 겁니다. 덩치가 점점 커질수록 이익도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규모의 경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나치게 커진다면 오히려 들어온 수익을 까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마트도 요 지역에 이마트 있어 없어요? 이 지역이 소유를 흡수하기에 적합한 규모여야 되지, 지나치게 커지면 오히려 운영의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요, 어느 정도까지는 토지를 합치다 보면 그 이익이 생길 수 있지만 그다음부터는요, 오히려 들어온 이익을 까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한번 할게요. 규모의 경제 구간이 나타나다가 언젠가는요, 규모의 비경제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만 가볍게 하세요. 그 다음에, 자, 주변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토지의 지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떤 땅이 있는데 주변 환경이 달라지는 바람에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이거를요,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겁니다. 위치의 가변성. 자, 그래서 물리적이고 절대적 위치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주변 환경이 변하면 상대적으로 인문적 위치는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대학교가 들어오기로 했다. 그럼 가치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겠네요. 이 지역 지하철 같은 게 들어오기로 했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죠. 반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놓게 되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주변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가치가 변한다는 얘기죠. 이걸요,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버리지 마시고, 자, 저번 주 했던 게 잔뜩 공부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요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방대한 양을 자기가 이렇게 정리를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빠른 속도로 공부가 끝납니다. 너저분 상태에서 공부하게 되면요, 내년에 또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내년에 또 해요. 이렇게 해서 버리지 마시고, 자, 묶어놨다가 나중에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제 계산기를 이렇게 갖고 오시라고 했는데, 계산기 갖고 오셨나요? 계산기 하나 딱 갖고 오셨네요. 계산기를 갖고 오셔야 돼요. 계산기 안 갖고 오신 분 계시나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명단 작성해서 가정법원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도 해갖고, 오늘은 제가, 그냥, 가정방문은 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제 교육 철학이 뭐냐면, 절대, 촌지를 거절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저의 철칙이면서 교육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제가 가정방문할 때, 제가 열받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볼게요. 오늘 핸드폰, 혹시 이거 안 들고 오신 분 있죠? 안 들고 오신 분 계시잖아요. 이분은 핸드폰을 한번 꺼내보세요. 핸드폰에 꺼내서, 플레이 스토어 있잖아요.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까미 계산기 요거를 치세요. 이 까미 계산기 이렇게 까미 이런 계산기입니다. 자, 시중에서 파는 게 요 계산기입니다. 까미 계산기 요거를 딱 치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운 받으세요. 다 갖고 오셨나 보네. 자, 까미 계산기 까미. 자, 이렇게 해서 다운 받으셨나요? 받아보세요. 어디 받으신 분 저한테 보여줘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그거. 아주 잘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어디 또, 저렇게 생겼어야 돼요. 한번 보세요. 그거. 아주 잘해. 자, 그래서 그걸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시험장에 못 갖고 들어갑니다. 알죠? 못 갖고 들어가니까, 그, 다이소 이런 데도 하나 준비하세요. 준비하시고, 자, 오늘은 그걸 일단 하세요. 오늘. 자, 일단 뭐 이런 연습 해볼게요. 어떤 연습이냐면, 이렇게 그냥 다들 아시지만, 500원에다가, 자, 500원에다가 얼마를 더해요? 100원을 더하면 얼마예요? 100원을 더하면 어떤 사람은 한참 생각합니다. 저 친구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나 하면서 한참 생각하는데, 500원에 100원 더하면 600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요 100원을 이렇게 넘겨볼게요. 넘겨보자. 500원을. 자, 넘기면은 600원에다가 만약에 요거를 100원을 딱 빼면 같아져, 안 같아져요? 같아지죠? 그러니까, 더하기가 넘어가면 뭐라고요? 빼기가 됩니다. 빼기가 넘어가면요? 더하기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다시 할게요. 더하기가 넘어가면요? 빼기. 빼기가 넘어가면요? 더하기. 재미없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번엔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 더. 난 재밌는데. 자, 이번에는 3,000원 곱하기 3은 얼마예요? 9,000원 아닙니까? 9,000원. 자, 이번에는, 자, 3,000원 곱하기 얼마라고요? 3은 9,000원이네요. 3은 9,000원. 그러면 3,000원인데, 3,000원 딱 남겨놓고, 얘를 이렇게 넘겨볼게요. 넘겨본다면, 9,000원에다가 나누기 3하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이렇게. 맞죠? 나누기 3하면 3,000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곱하기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나누기. 나누기가 넘어가면요? 곱하기. 똑같은 겁니다. 자, 할 거예요. 더하기가 넘어가면요? 빼기. 빼기가 넘어가면요? 더하기. 곱하기가 넘어가면요? 나누기. 나누기가 넘어가면요? 곱하기. 그래서, 자,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런 거 내가 지금 돈 내고서 비싼 돈 내고 이런 거 배우러 하냐 하는데, 자, 아직까지도 잘 공부한 지가 오래돼 갖고, 그죠? 그래서 이제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한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럼 연습해 볼게요. 연습. 자, 5 곱하기 x 플러스 14는 자, 11이다. 자, 이제 빼기 14는 11이라고 치자. 뭐 똑같은 건데 x를 구해 보겠습니다. x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일단 빼기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더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11에다 14 더하면 되죠? 25가 되겠네요. 그리고 항상 이 x는요, 이 곱하기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나누기. 그러니까 25를 뭘로 나누면 돼요? 5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얼마예요? 5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재밌으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더하기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빼기. 빼기가 넘어가면요? 더하기. 곱하기가 넘어가면요? 나누기. 나누기가 넘어가면요? 어떤 사람 빼기 그러는데 나누기가 넘어가면요? 곱하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번에 계산기를 한번 꺼내 볼게요. 계산기를 가지고 자, 요거 암산을 하지 말고 그냥 계산해 보세요. 암산. 자, 3 플러스 4 마이너스 5 플러스 2 계산해 볼게요. 암산하지 말고 그냥 계산하세요. 암산하지 말고. 얼마 나왔어요? 4 나왔으면 맞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4 나왔다는데 잘못 계산한 겁니다. 뭐 이거는 그냥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자, 3 그냥 그대로 항상 시작할 때는 위에 m이라는 게 붙어 있으면 안 돼요. m이라는 게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이 화면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 화면에 M이라고 써 있죠? 그러면 항상 M을 없애야 됩니다. 메모리가 돼 있어요. 옛날 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없애는 방법은 MC라고 돼 있으면 MC 눌러야 되고, 자, 아니, 지금 이따가 할게요. 이따가 MC를 누르든가 아니면 MRC라는 게 있는데 그걸 두 번 탁탁 치면 돼요. 이따가 할 겁니다. 이따 하기로 하고. 자, 어쨌거나 항상 시작할 때는요 0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항상 AC 아니면 C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AC 아니면 뭐라고요? CE라는 걸 누르세요. 그러면 이 화면에 0이 나올 겁니다. 0이 나올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계산하면 돼요. 3 플러스 4 그냥 같이 계산해봐요. 3 플러스 4 또 그 다음에 또 더하기 빼기네요. 빼기죠. 빼기 5 그 다음에 더하기 2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는 해주면 됩니다. 얼마 나와요? 4 나오죠?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 다시 원래 상태로 C를 누르세요. 그럼 아무것도 없죠? 0밖에 없죠. 그리고 혹시 위에 GT라고 표시가 되나요? GT 표시 있죠? 그러면 GT라는 걸 두 번 누르세요. GT라는 걸 탁탁 치세요. 그럼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나요? 원래 위에 이렇게 화면에 혹시 이렇게 GT라고 있었어요? 요거 있으면 요거 없애야 돼요. 탁탁 요 오른쪽 메뉴에 보면 오른쪽 왜 GT 있죠? 요거 두 번 탁탁 눌러보세요. 없어졌나요? 아니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다 요게 조금씩 달라서 그래요. 하여튼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리고 AC라든가 C를 다시 누르세요. 그럼 이게 항상 0이 돼야 됩니다. 0, 요것도 없애고 아무것도 없애야 돼요. 0인 상태에서. 알겠나요? 0인 상태에서 다시 이번에는 요 계산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1.8. 자, 플러스 2. 요 계산하면 얼마예요, 원래? 이거 계산해 봐요.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계산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계산해야 됩니다. 요거 계산해봐요. 마이너스 0.8 플러스 2. 얼마예요? 0.2가 나야 됩니다. 요거 0.2가 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틀린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마이너스 누르세요. 빼기 눌렀죠? 이 상태에서 1.8 누르고. 됐죠? 그 다음에 더하기 2 해주면 됩니다. 자, 는 해주면 돼요. 그럼 0점이 나오죠? 이렇게. 자, 여기 0점이 나왔잖아요. 이게 답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여기 GT라고 써있나요, 여기 혹시? 요거 있죠? 요거 없애야 돼요. 지금 다시 계산하려면 GT를 두 번 눌러보세요. 이거 없어졌죠? 그리고 다시 AC라든가 C를 누르세요. 0인 상태. 항상 요렇게 요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0. 예? 아, 맨날 없어도 돼요. 없는 거 다 없어도 되고. 계산기마다 이게 있으면은,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계산하냐면, 이렇게. 자, 요 계산할게요. 어떤, 가게 아저씨가 편의점, 그 구멍가게 주인이, 주인이 이제 어떤, 학생들이 와갖고 이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물건 구입해갖고 4,000원짜리 과자를 3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자, 2,500원짜리, 2,000원, 이것들이, 어린 놈들이 담배를 3각을 샀습니다. 자, 그리고 껌을, 500원짜리 껌을 몇 통 샀냐면, 500원짜리 껌을 3통 샀습니다. 이거 암산하지 말고 계산하세요. 암산하지 말고, 손으로 계산하지 말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 봤어요? 얼마 나왔는데요? 2만 얼마? 틀렸고 또 얼마요? 13만 이것도 틀렸고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요거 괄호 친구 먼저 계산해야 돼요. 하나씩.
이거 하나하나 계산해. 이건 얼마요? 12,000원 아닙니까? 이건 얼마요? 17,500원이 될 겁니다. 맞죠? 예? 죄송합니다. 다시 계산하세요. 이거 7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7. 자, 이거 보고서 제가, 그 다음에 이거 다시 계산해봐요. 요거는 1,500원이네요. 355, 이렇게. 31,000원 나왔어요? 아주 잘했어요. 31,000원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나와요? 31,000원. 자,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일단은 하나하나 이제 계산한 다음에 더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한 다음에 이제 따로 또 이거 적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종이에다 살짝 적어놔야 되죠? 그리고 또 요것도 계산한 다음에 적어놓고 계산한 다음에 적어놓고 다 더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는데, 자, 이렇게 계산하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많이 걸리니까 이걸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GT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 0만 있는 상태였죠? 그러면 그대로 4,000 곱하기 3 하세요. 3 했죠? 이 상태에서 GT를 는 해서요. 그대로 는. 자, 4,000 곱하기 3 했죠? 자시요. 자, 저는 4,000 곱하기 3 한 다음에 는 하세요. 했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2,500 곱하기 7 하세요. 곱하기 7 한 다음에 또 는 하세요. 이 꼴이 는입니다. 는 했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500 곱하기 3 하세요. 3. 또요, 는 하세요. 은. 했죠? 그럼 지금까지 지금 3번 계산했죠? 이걸 토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GT를 누르세요. GT 누르면 얼마 나와요? 31,000원 나오죠?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GT 기능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자, GT 기능 없는 사람 있죠? GT라고 안 써있는 계산기 갖고 계신 분 계세요? 그게 있네. 그래서 GT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GT 기능을 쓰게 되면 나중에 빼기가 나오면 계산이 곤란해집니다. 빼기가 나오면. 그래서 가능하면, 자, 다 없애세요. 일단, GT도 올해 GT 써있는 것도 없애고, 그 다음에 C를 누르세요. 0으로만 만드세요. 전 뭐라고요? 0으로. 그래서 가능하면 메모리 기능을 사용하는 게 가장 낫습니다. 어떤 기능하고요? 메모리 기능. 자, 지금부터 자, 제가 하는 대로 하세요. 그대로 하세요. 자, 무조건 4,000 곱하기 3 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3 했죠? 이 상태에서 M 플러스 누르세요. M 플러스가 위쪽이고 요거는 지금 계산한 거를 지금 기억하고 있거나 나중에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계산해 놓은 거를요, 기억하고 있거나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자, 2,500 곱하기 7 하세요. 곱하기 7 했죠? 했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M 플러스 누르세요. M 플러스라는 것은 지금 계산한 걸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되겠죠? 더하라.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500 곱하기 3 하세요. 했죠? 그 상태에서 그대로 M 플러스 하세요. 그럼 지금 계산한 걸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3번 계산했죠? 그럼 다 합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MR 아니면 MRC를 누르세요. MR 아니면 MRC. 그럼 얼마 나왔어요? 31,000원 나왔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자,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자, 거기 아마 M이 써 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여기 31,000원 이렇게 한 다음에 M 써 있죠? 요것도 없애고 또 다 없애야 돼요. 일단은 요거 없애는 방법은 MC라고 돼 있으면 MC 누르세요. 아니면 MC라는 게 없으면 MRC를 2번 누르세요. MRC라고 있습니다. 톡톡. 우리 화장하듯이 톡톡 있죠? 톡톡 이렇게 2번. 톡톡 터치하듯이 톡톡. 그러면 없어집니다. 없어지죠? 그리고 또 AC 같은 거 눌러서 이거 다 없애세요. 그래서 AC 아니면 C 이거 누르세요. 그러면 0만 만들어야 됩니다. 0. 0인 상태 있죠? 한 번 더 연습할게요. 한번 그대로.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4,000 곱하기 3 하세요. 했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M 플러스. M 플러스는 지금 계산한 거를요, 기억하고 있던가 나중에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2,500 곱하기 7 하세요. 7 했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M 플러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500 곱하기 3 하세요. 자, 이 상태에서 m 플러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세 번을 기억시켰죠? 이걸 불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MR이라는 게 메모리 리절트 갖고 그동안 결과를 내라는 얘기입니다. MR 아니면 MRC를 누르세요. MR 아니면 MRC. 얼마 나왔어요? 31,000원 나왔죠? 요거 해주면 됩니다. 자,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한번. 자, 이번에는 요거 한번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계산기 1400. 자, 플러스 1400 플러스 자, 4000 곱하기 8입니다. 자, 플러스 자, 2500 나누기 5. 무슨 소리예요? 요거 계산해 보세요. 1400 플러스 4000 곱하기 8 플러스 2500 나누기 5. 이렇게. 계산했어요? 얼마 나왔어요? 예? 33,900원? 또요? 얼마? 33,900원 아닌 분 계세요? 3년 3만 땡.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해보세요.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항상 메모리 기능을 사용하려면요, 처음부터 다 메모리를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하자면, 일단 1400 치세요. 1400 쳤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안 되고, M 플러스를 눌러놔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눌러놨죠? 그러면 얘를 나중에 기억하고 있든가 나중에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해야 돼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4000 곱하기 8 하세요. 곱하기 8 했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M 플러스 했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2500 나누기 5 하세요. 나누기 5. 이 상태에서 다 더하라는 얘기죠, 이거. 요거 M 플러스 해줘야 돼요. 그죠? 이 상태에서 그동안 계산한 걸 다 그 결과를 내야 되죠? MR 누르세요, MR. 그럼 얼마 나와요? 33,900원 나오면 맞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예, 조심하세요. 이렇게 시작한다 하더라도 항상 메모리 기능을 사용하려면 이것도 M 플러스 들어가야 돼요. 하겠나요? M 플러스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자, 이거 계산해 보세요. 1500 곱하기 3. 자, 플러스, 그 다음에 300 곱하기 6. 그 다음에 빼기 2500 곱하기 4. 그 다음에 플러스 500 곱하기 9. 이렇게 해보세요. 예? 땡! 요거. 자, 답 나오셨어요? 얼마예요? 원래? 예? 땡! 또, 계산 한번. 또 얼마요? 예? 12,700원. 땡. 자, 원래 뭐 잘못됐나? 1,500원 곱하기 3. 300 곱하기 6. 2,500 곱하기 4. 500 곱하기 9. 맞는데? 자, 저랑 같이 해보세요. 우리 한 분도 맞추지 못했네요. 자, 전부 다 깨끗한 상태로 남겨야 됩니다. M 다 없애야 돼요. M이 없어져야 돼요.
MC 아니면 MRC를 두 번 누르셔야 돼요. 그럼 아무것도 없죠? 이 상태에서 저처럼 하세요. 1500 곱하기 3 하세요. 했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M 플러스 했죠? 그 다음에 이번엔 300 곱하기 6. 이 상태에서 그대로 M 플러스. 그 다음에 이번엔 2500 곱하기 4. 2500 곱하기 4. 했죠? 근데 요거는 나중에 빼주라는 얘기죠? 그럼 M 마이너스를 눌러야 돼요. 뭘 눌러요? M 마이너스. 지금 메모리가 기억한 거를 좀 빼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빼라게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그대로 500 곱하기 9 하세요. 9. 그 다음에 이건 더해야 되죠? 이건 M 플러스. 그죠? 그럼 지금까지 4번 계산한 걸 다 결과를 내야 되죠? 그러면 MR 누르세요. MRC 아니면. 얼마 나와요? 800 나왔으면 제대로 한 겁니다. 800 나왔으면 제대로 한 거예요. 그죠? 예? 다른 거 똑같은데 요거 계산한 거는 뭘 빼야 돼요? M 마이너스 해줘야 돼요. M 마이너스. 되겠나요? 요거요? 요거는 지금 계산한 거를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아, 요거는 지금 요거 계산한 거를 기억하고 있던 거 나중에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기억하고 있던 거 그냥 플러스예요, 이것도. 그렇죠. 요것도 누르고 시작해야 돼요. 플러스. 예. 아, 요것도 기억하고 있던 거 가만 놔두면 나중에 더해주는 거 아닙니까? 기억하고 있던 거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요거 1500 곱하기 3 한 다음에 M 플러스 누른 상태 시작해야 돼요. 알겠나요? 헷갈려요? 한번 살짝 연습해보세요. 집에서 연습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 M도 없애야 되고 0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앞에 M자가 붙어있으면 안 돼요. 자, MC 아니면 MRC를 두 번 탁탁 누르세요. 탁탁 누르면 아무도 없어질 겁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1500 곱하기 3 하세요. 이렇게 했죠? 그럼 요거를 M 플러스를 해놓는다는 얘기는 지금 계산한 거 있죠? 요걸 기억하고 있던 거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아, 놔두면 그냥 나중에 더해지는 겁니다. 놔주면. 기억하고 있거나 더하라. 이 상태에서 그대로 300 곱하기 6 하세요. 아이고. 얼마라고요? 300 곱하기 6 했죠? 이 상태에서 M 플러스 눌러야 돼요. 지금 계산한 거를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그대로 2500 곱하기 4 하세요. 했죠? 요거는 지금 계산한 걸 나중에 빼야 되죠? M 마이너스 해줘야 됩니다. M 마이너스. 되겠나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500 곱하기 9 하세요. 자, 그럼 지금 계산한 걸 더해야 되죠? M 플러스 해줘야 돼요. 자, 이런 다음에 지금까지 계산한 걸 다 결과를 내야 되죠? 그러면 MR 눌러야 돼요. MR 아니면 MRC. 얼마 나와요? 800 나왔으면 제대로 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 나온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이거 지워도 되나요? 몇 번 연습해보세요. 이렇게. 아주 자주 써먹는 기능입니다. 매우 자주 써먹는 기능. 자,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자, 어떤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렇게, 고등학교가 있는데, 정원이 몇 명이냐면 500명입니다. 500명 중에 요번에 200명이 수시로 합격했답니다. 200명이 시험에 합격했대요. 수시로 합격했답니다. 그러면 500명 중에 몇 명이 합격한 거예요? 200명 중에 합격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항상, 이게 이제 전체고 요거는 일부죠? 전체, 500명 중에 200명이 합격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자, 볼게요. 9분의 3이다. 근데 요거를, 자, 9분의 3이죠? 요거를 아래에다가 2를 곱하고, 위에도 2를 곱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은 겁니다. 이거 약분되니까 같은 거예요. 똑같은 수로 곱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수로 나눠도 상관없습니다. 얘를 3으로 나눠볼게요. 얘도 3으로 나눠볼게요. 그럼 얘는 3이죠? 요거는 1이죠? 같아요? 안 같아요?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위아래를 500으로 나눠볼게요. 나누기 500. 그 다음 이것도요. 200 나누기 500. 이렇게 하면 되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같습니다. 그러면 아래에는 1만 남네요. 맞죠? 그리고 요거는 200 나누기 500 하면 계산하면 0.4가 나올 겁니다.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는 1을 기준으로 할 때는 0.4명이 합격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500명을 기준으로 할 때는 몇 명이 합격했어요?
200명이 합격했는데 한 명을 기준으로 할 때는 그러니까 정원이 한 명이라면 어떤 놈이 있는데 그 놈이 허리 위에만 합격한 겁니다. 허리 아래는 불합격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한 명을 기준으로 할 때는 몇 명이 합격했다고요? 0.4명이 합격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일은 항상 나누나 마나입니다. 500을 1로 나눠도 그냥 500이고 3000을 1로 나눠도 그냥 3000이고 0.5를 1로 나눠도 그냥 0.5입니다. 항상 얼마예요? 0.4가 됩니다. 1은 나누나 많아요. 0.4 할 때는요 1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를 기준으로 할 때 0.4. 그러니까 한 명이 정원이라면 몇 명이 합격했다고요? 0.4명이 합격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자, 한 명을 기준으로 할 때 몇 명이 합격했다고요? 0.4명이 합격했는데, 자, 위아래를 똑같은 수로 곱해도 상관없다고 했죠? 아까 좀 전에 했잖아요. 똑같은 수로. 그러면, 자, 요거하고 요거를 똑같은 수로 곱해볼게요. 100으로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100으로. 그러면 아래는 얼마가 돼요? 100이 되죠? 위는요, 0.4가, 40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100명을 기준으로 할 때는 몇 명이 합격했다는 얘기예요? 40명이 합격했다는 얘기입니다. 100명을 기준할 때 몇 명이라고요? 40명. 요걸 우리는 100명을 기준으로 하는 거를요, 우리는 100분율 해줍니다. 이걸 영어로는요, 퍼센테이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40% 해주면요, 항상 100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100. 그러니까 1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몇 명이 합격했다고요? 40명이 합격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0.4하고 40%는 똑같은 겁니다. 0.4하고는 똑같다고요? 40%는 똑같은 거예요. 자, 이거 왔다 갔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왔다 갔다. 자, 이때 0.4를 100분율로 해라. 그러면 뒤로 두 칸 가면 돼요. 자, 보세요. 자, 뒤로 두 칸 가면 여기서 두 칸 가죠? 여기 점을 찍으면 이렇게 40%가 됩니다. 뭔 얘기 하겠죠? 자, 다시 할게요. 이거 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했지만. 초등학교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초등학교 졸업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좀 됐잖아요. 한 5년 됐으니까 기억 안 날 겁니다. 요거를 100분율로 해라. 그러면 뒤로 두 칸 가면 돼요. 한 칸, 두 칸. 여기 점시키죠? 그러면 여기 40 해주면 됩니다. 되겠나요? 그러니까 0.4를 100분율로 하면 몇 프로라고요? 40%입니다. 이번에는 40%를 소수점을 해라. 그럼 여기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칸, 두 칸 가기 여기 점을 찍어주면 되죠. 여기 0.4 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이거 해주면 돼요.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연습해 볼게요. 연습. 자, 연습을 해 볼게요. 뭐부터 할까요? 자, 일단은 자, 0.5. 0.5는 몇 프로예요? 자, 하나, 둘, 가면 되죠? 여기 찍히잖아요. 한 칸, 두 칸, 여기 찍히죠? 여기 50 해주면 돼요. 연습 안 해도 되죠? 이거 50%. 그럼 이번에는, 자, 0.75는 몇 퍼센트예요? 한 칸, 두 칸, 여기 찍히죠? 75%. 아, 얘는 5%. 얘는요, 75% 아닙니까? 맞죠? 자, 그러면 64.3, 0.643은요? 이거 몇 프로예요? 뒤로 두 칸 가면 되죠? 64.3%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0.3924. 요거는 몇 프로예요? 뒤로 두 칸 가면 됩니다. 그러면 39.24% 해주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뒤로 두 칸 가면 돼요. 갈 줄 알죠? 그러면 아주 어려운 걸 해볼게요. 1. 이거 몇 프로예요? 자, 1. 몇 프로예요? 여기 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칸, 두 칸 가니까 100%입니다. 맞죠? 이렇게 1은 몇 프로하고요? 100%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할 수 있나요? 자, 이번엔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한 번. 자, 이번에는 몇 프로냐면 6%. 6%로 소점을 해라. 소점을 하게 되면 몇 프로예요? 여기 점이죠. 한 칸, 두 칸 가니까 한 칸, 두 칸 가니까 0.06 하시면 돼요. 0. 얼마라고요? 06 해주면 돼요. 자, 42%. 요거는 어디서 소수점을 하면 한 칸, 두 칸 가면 여기 점이 있죠? 0.42 해주면 됩니다. 맞죠? 68.3%. 이거는 한 칸, 두 칸 가면요. 0.683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맞죠? 재미없나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78.242%.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칸, 두 칸, 요 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0.78242 이렇게 주면 됩니다. 되겠나요? 아주 어려운 거 해볼게요. 아주 어려운 거. 자, 0.6%. 이거 얼마야? 소수점 말하면? 땡! 예. 자, 여기서 한 칸, 두 칸 같죠? 그래서 여기 점이 시키니까 0.006 해줘야 돼요. 0점을 하고요. 006. 앞으로 두 칸 가면요. 100분율. 뒤로 두 칸 가면요. 100분율. 이거 되겠나요? 자, 그만해요? 자, 재밌으니까 한 번 더. 뒤로 두 칸 가면요. 100분율. 앞으로 두 칸 가면요. 소수점 해주면 됩니다. 되겠죠? 되죠? 자, 그러면, 그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계산기로 계산해 보자. 자, 항상, 요거를 계산할 때 5억이다. 그럴 경우는 항상 이렇게 5에다가 공을 일단 두 개 딱 점을 찍습니다. 이게 5억이에요. 그런 다음에 공을 3개씩 더 치면 돼요. 이렇게. 이게 5억입니다. 5억. 그 다음에 5천만 원 하면요. 여기다가 하나만 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공을 3개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3개씩 두 번 해주면 돼요. 그럼 500만 원 해주면요. 5 한 다음에 공을 3개씩 해주면 됩니다. 되겠죠? 자, 일십, 100, 1000만, 10만, 100만 할 때 여기다 치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계산기 한번 쳐볼게요. 계산기로. 자, 계산해보세요. 여기다가 5%. 자, 암산하지 마시고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5% 곱하기 5%. 얼마 나와요? 곱하기 5%. 그럼 5를 곱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2,500만 원 나오면 맞는 겁니다. 2,500만 원. 하여튼 2,500 하면 이렇게 주면 돼요. 되셨죠? 그 다음 이번에는 자, 5천만 원 곱하기 25% 해줄게요. 계산해 보세요. 25%. 얼마 나와요? 1,250만 원 나오면 맞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 5천만 원 곱하기 0.25 곱해야 돼요. 얘는요, 0.05. 얘는요, 0.25. 그죠? 얘는 앞으로 두 칸 가니까 0.05죠? 얘는요, 앞으로 두 칸 가니까 0.25. 그래서, 1250만 원 나와야 됩니다. 1250만 원 나와야 돼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 더. 자, 75.5%. 요거 계산해 보세요. 자, 500만 원 곱하기 75.5%. 얼마 나왔어요? 377만 5천 원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두 칸 가니까 0.75 곱해야 돼요. 0.75. 되겠나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계산할 줄 아셔야 되고,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자, 500만 원 나누기 10% 해줄게요. 이거 계산해 보세요. 500만 원 나누기 10%. 500만 원 10%하면 얼마 나와요? 나누기 10%. 하면은 500만 원 나누기 0.1로 나눠야 되죠? 여기 점 있으면 한 칸, 두 칸 가니까 뭘로 나와요? 0.1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 나온다고요? 5천만 원 나와야 됩니다. 맞죠? 오케이.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 더. 자, 500만 원 나누기 1%.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네? 5억만 원? 5억이요? 500만 원? 이건 500만 원 나누기 0.01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0.01. 얼마 나와요? 5억 나옵니다. 5억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두 개 한 다음에 공 3개씩.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5억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 10% 하면 0.1로 나누죠?
0.1 아닙니까? 0.1로 나눌 때는 공이 하나 더 붙으면 돼요. 공이 뭐라고요? 하나 더. 만약에 요거는 0.01이죠? 그죠? 그럼 얘는 공을 하나 더 붙였죠? 얘는요, 공을 더 두 개 붙이면 됩니다. 숙달 되면 바로 할 수 있어요. 숙달 되면 할 수 있나요? 야, 하나 더 해볼게요. 약간 어려운 걸 해볼게요. 약간 어려운 거. 500만 원. 무지 어려운 건데, 이거.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500만 원 나누기 100%. 이거 얼마예요? 500만 원 나누기 얼마라고요? 100%. 100% 하면 얘는 한 칸, 두 칸 가니까 1이죠? 그러니까 1은 나누나 마나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대로 얼마라고요? 500만 원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100%는 이제 1 아닙니까? 100%는 1을 기준할 때 1입니다. 1이에요.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연습해 볼게요. 연습. 이거 지워도 되죠?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1억에서 5%를 차감해라.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1억에서 1억에 5%를 차감하랍니다. 1억에 5%를 차감하래요. 요거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어떻게 계산했어요? 금방 계산했네? 1억에서, 이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서요. 1억에서 1억에 5%를 빼랍니다. 그럼 얼마예요? 9,500만 원. 그러니까, 자, 1억에서, 이게 1억 아닙니까? 여기서 뭘 빼라고요? 1억에 곱하기 5%를 빼야 되죠? 맞죠?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500만 원 아닙니까? 암산하게 되면. 그죠? 그래서 1억에서 500만 원 빼니까 얼마예요? 9,500만 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숫자가 이렇게 간단할 때는 암산이 되죠? 근데 요거를 계산기로 뜯을 때는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저처럼 해보세요. 그러면 좀 0으로 만드세요. 0으로. 아무것도 없애고 0만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1억 누르세요. 1억 눌렀죠? 이 상태에서 M 플러스 누르세요. M 플러스 누르라는 얘기는 요거 기억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더하라는 얘기예요. 기억하고 있던가 요 숫자를 나중에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1억 곱하기 0.05 했죠? 그러면 지금 계산한 건 빼야 되죠? M- 줘야 됩니다. M- 되셨죠? 이 상태에서 MR 누르세요. MR 누르면 얼마라고요? 9,500만 원입니다. 알겠나요? 9,500만 원. 야, 요거는 이제 간단하니까 이게 암산으로 되지만 원래는요 3,789만 4천 원이죠. 여기서 28%를 빼랍니다. 그러면 37,089. 자, 37%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는 암산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걸로 눌러야 돼요. 눌러야 됩니다. 누르는 방법은 이거 먼저 계산하고 이걸 빼면 시간이 걸려 안 걸려요? 꽤 걸리니까 아까처럼 하는 게 그래도 빠릅니다. 빨라요? 아, 이거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건 계산할 필요 없어요. 아까처럼 요거처럼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매우 자주 물어보는 계산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투자론에서 공부할 겁니다. 공부할 거니까. 자, 1억을 투자했을 때 얼마 투자했다고요? 1억을 투자했는데 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고 보통이 될 수도 있고 불황이 될 수 있답니다. 자, 요거는 무슨 얘기인지 몰라세요. 몰라되니까 이런 거 계속 계산할 겁니다. 자, 경기가 좋다면 한 2,100만 원이 기대가 된답니다. 예, 2,100만 원. 그 다음에, 자, 보통일 경우는요, 2,000만 원이 기대된대요. 2,000만 원. 그 다음, 불황일 경우는요, 1,900만 원이 기대가 된대요. 자, 이렇게. 예, 그리고, 이 호황이 될 확률이 40%랍니다. 40%. 보통이 될 가능성은요, 20%랍니다. 그러면요, 불황이 될 가능성은요, 40%래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라. 이거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매우 자주 봅니다. 이거에 대한 뭘 계산하고요?
기대 수익을 계산하라. 그러면 일단 요거를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기대 수익으로 일단 기대 수익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계속 할 겁니다. 자,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요거 해주면 돼요. 됐나요? 근데 요걸 만을 자꾸 붙이게 되면 오히려 복잡스럽죠? 그러니까 어차피 자,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2100 곱하기 40%. 자, 플러스 자, 2000 곱하기 얼마요? 20%. 그 다음에 플러스 1900 자, 곱하기 얼마요? 40%. 요거 계산해 보세요. 자,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냥 암산하지 말고 계산기로. 예? 2천만 원? 또 다른 분? 1000? 2천만 원? 자, 저처럼 해보세요. 자, 아무것도 없앤 상태에서 0을 만든 상태에서 2000 곱하기 0. 이거 0.4죠? 이거 할 줄 아셔야 돼요. 2100 곱하기 0.4 했죠? 이 상태에서 n 플러스 그 다음에 그대로 2000 곱하기 0.2 이 상태도 그대로 n 플러스. 이 상태도 그대로 1900 곱하기 0.4 되셨죠? 그 상태도 n 플러스. 그러면 세 번 계산했죠? 이거 전부 다 저거 결과를 알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MR 누르세요. MR 눌렀죠? 그럼 얼마 나와요? 2천만 원. 이게 바로 1년 동안에 기대되는 수익이 되는 겁니다. 기대 수익이 2천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자, 기대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1억을 투자했죠? 1억 투자해서 얼마 벌었어요? 2천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요게 기대 수익률입니다. 자, 요거 계산해 볼게요. 요거 계산할 때는 이거 치면 돼요, 안 돼요? 복잡스럽죠? 20 나누기 100 하면 돼요. 20 나누기 그냥 100 하면 돼요. 그럼 얼마예요? 20 나누기 100 하면 0.2죠? 0.2는 100분율로 하면 뒤로 툭 한 가면 되죠? 뒤로 툭 한 가면 몇 프로예요? 20% 아닙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되셨죠? 근데, 자, 이거는 이제 간단하니까, 금방에 답을 할 수 있지만, 조금, 자, 이렇게 해보세요. 저처럼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앤 상태에서. 다 없애세요. 없앴죠? 그러면, 요거는 20 나누기 100 하세요. 20 나누기 그대로 100 하세요. 20 나누기 100 했죠? 이 상태에서 퍼센테이지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요거 누르세요. 이 퍼센트 이렇게 누르면 얼마 나와요? 20 나오죠? 곧바로 20%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런 거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20 나누기 100 하면 그냥 100분율 바로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기본적인 계산기는 요 정도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우리는 요 계산기가, 우리 계산 문제가 한 10문제 나오거든요. 전으로. 그래서 한 5문제는 맞춰줘야 됩니다. 맞춰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손으로 계산하려고 하면, 그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리고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우리 시험은 한두 문제 차이로 막 당락이 좌우되는데, 이런 데 질질 끌다가 떨어지면 1년 또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숙달이 좀 돼야 됩니다.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개사법에서도 수수료 계산하라,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고, 양도세도 계산해봐라, 이거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용적률 건폐율을 계산해봐라,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그 시험장에 가시면은 책상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는 수험표 있죠? 수험표하고 주민등록증을 딱 놓고 이쪽에는 계산기를 딱 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 치르기 전에 감독관이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수험표하고 요 수험표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주민등록표 있는 사진이죠? 다 대조를 해봅니다. 얼굴은 들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보기 전이니까 막 숙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세 개가 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통과하죠.
그럼 요거는 이제 집어넣어도 됩니다. 집어넣고 요거는 항상 놓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다 놔야 됩니까? 하는데 이거는 왼쪽에다 놔 상관없습니다. 나 상관없고. 어쨌거나, 그거는 제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요거는, 요거 놓고서 계속 어떤 경우에 계산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항상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비치해 놓고서 계산기 들고 들어가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정도 하고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